아직도 신청 순서 몰라서 나라에서 주는 13만 원 생돈으로 날리고 계신가요? 오늘은 임신 준비기부터 막달까지 산정검사부터 주수별로 필요한 검사를 로드맵으로 한눈에 보여드릴 거예요.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자기 부담금 0원 만드는 산정검사 신청 방법과 임신 중 관리법까지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임신 준비할 때 산정검사를 꼭 받으시더라고요. 요즘은 당연히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심지어 이제 웨딩 검진을 산정검사로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에는 20대부터 관리를 잘 하시다 보니까 결혼할 때 예비 신랑분하고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기도 합니다. 꼭 산정검사를 해야 될까요? 어르신들은 앞날은 그냥 다 나았는데 유난이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의료 환경도 많이 좋고요. 산모 연령도 그때와 많이 다릅니다. 산정검사에는 크게 3가지 확실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나의 건강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일단 엄마가 건강해야지 아기도 잘 나올 수가 있고, 내가 혹시나 안 좋은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치료를 해서 임신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임신 전에 혹시나 당뇨였던 경우에는 임신 초기에 바로 약물을 조절을 한다던가,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약물에 대한 조절을 해야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임신을 잘 할 수가 있고, 임신을 하고 나서도 기존에 있었던 치료 방법을 계속 반영을 하면서 내 몸 관리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건강에 대한 체크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나올 아기한테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걸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형간염 보균자라고 했을 때 나는 사실 관리를 잘해주면 문제가 없지만 아기한테 출산 중에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생아 시기에 아기가 감염이 되면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평생 바이러스를 달고 사는 만성 보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풍진 같은 예방을 하기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루벨라 IgG, IgM이라는 혈액에서 항체를 봐서 만약에 내가 면역이 없다 그러면 임신하기 전에 미리 접종을 해주면 돼요. 풍진 같은 경우에는 생백신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맞으실 수가 없고, 맞고 나서도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피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초기에 이런 풍진에 걸리게 되면 태아의 장기 형성에 방해가 됩니다. A형, B형 간염에 대한 백신이라던가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알려져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예요. 결론은 아기의 건강 그리고 엄마의 건강을 위한 것이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생활 습관들을 교정하기 위한 게 산정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검사도 있던데 산부인과에서 받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원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건강검진이 있어요. 각 보건소에서 무료로 기초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는 사업이 좀 종료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많이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보건소가 아니라 지정 병원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고 지원금을 받는 개념이에요. 이 산정검사 지원은 생애 주기별로 총 3번 받을 수 있는데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0세에서 29세에 한 번, 30에서 34세에 한 번, 35세에서 49세에 한 번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5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기초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포함해서 여성은 AMH라고 불리는 난소 나이 검사, 그리고 부인과 초음파를 기본으로 보게 되고, 남성은 정액검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 검사를 기본으로 지정을 해놓은 이유는 초음파상에서 자궁의 상태와 난소의 상태를 봐야 하기 때문인데요. 내 자궁 상태가 어떤지, 출혈이 있거나 배가 아플 때도 흔하게 해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청진기 같은 검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검진들을 할 때도 혹시나 난소의 기능이 좀 떨어져 보이거나 난소가 안 좋아 보이면 좀 조심스럽게 항상 권고를 드렸어요. 물론 초음파 검사상에서 난소가 작다고 해서 무조건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혹은 초음파상에서 난소가 깨끗하게 잘 보인다고 해서 난소의 기능이 내 나이랑 비슷하거나 젊다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 2가지 검사를 통해서 현재 내가 임신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예요. 지원에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이 밖에 산부인과의 기본 검진들이 있죠. 혹시 임신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염증에 대한 균 검사라던가, 당연히 자궁경부가 안 좋으면 미리 치료를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하시는 자궁경부 액상세포 검사, 혹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기본적인 혈액검사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남자 측의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술이나 담배를 하신다던가 체중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이 정액의 질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남성의 정액검사는 여자만큼 또 힘들지는 않으니 2분이서 같이 검사를 받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비용적인 부분이 좀 고민이시라면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무료 검진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들이 제한이 될 수 있으니 우선 산부인과로 오셔서 필수적인 것들을 한꺼번에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정검사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뭐예요? 저도 알아봤는데 요즘에 진짜 잘 돼 있더라고요. 온라인에서 이보건소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사비 지원 신청을 하면 금방 되고요. 혹은 관할 보건소에 직접 전화 문의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의뢰서를 발급받고
가지고 지정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병원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정 의료기관 중에서도 여성과 남성을 따로 하셔도 되고 같이 할 수 있는 병원도 있으니 방문 전에 한번 확인을 하고 내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를 잘 받고 오셨으면 외래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진료비 세부 신청 내역서, 통장 사본과 청구서를 포함해서 제출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엄마들이 맞이하게 될 임신 주수별 도장 깨기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검사 항목을 일일이 들으시면 어머 세상에 이렇게 뭐가 많아?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임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몸의 변화가 많은 상태고 아기도 정말 많이 변화를 하고 혹시 모르는 위험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수에 맞게 스케줄에 맞게 병원에 잘 내원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임신 초기 검사예요. 일단은 내가 생리를 안 했어요. 지난 생리 이후로 내 관계가 있었고 가임기 여성이라면 임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리를 할 예정일 즈음에 한번 임신 테스트를 집에서 해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양성으로 나왔다면 산부인과를 내원을 하시게 되는데요. 실제로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시면 아기집이 보이기 시작하는 때를 임신 5주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임신 5주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5주 전에는 관계한 적이 없는데요 하면서 놀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임신 주수를 책정하는 것과 실제로 관계를 한 것과 생리일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과에서는 이렇게 임신 주수를 지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규칙적인 생리를 하셨다면 임신 5주보다 한 2주 정도를 뺀 3주쯤 전에 관계를 하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6주 정도가 되면 아기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5주, 6주 때는 진짜 임신이 잘 됐는지 자궁 내 아기집이 잘 생겼는지 심장 소리가 잘 자라는지를 체크를 하고 이 6주 정도의 아기의 사이즈가 재지거든요. 요거를 기준으로 임신 예정일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임신 예정일 기준으로 아기가 잘 자라는지 분기별로 초음파를 보게 돼요. 임신 초기에 한번 초음파를 보시고 미리 산정 검사를 안 하셨다면 갑상선 기능에 대한 거나 풍진 항체가 있는지 혹은 드물긴 하지만 매독 에이지 같은 것들을 쭉 기본 혈액 검사를 하시게 되고요. 이때 자궁경부암 검사나 분비물에 대한 검사를 안 하셨다면 같이 시행을 하시게 됩니다. 6주, 7주쯤에 예정일을 받으시면 그때 임신 확인서를 받게 돼요. 그 예정일을 기준으로 11주에서 13주 차 즈음에 1차 기형아에 대한 검사를 하게 돼요. 그때쯤 오면 이제 사람 같은 모양이 생겨 있어요. 얼굴도 보이고요. 손발도 보이고요. 그래서 초음파상에서 아기 사이즈가 잘 맞게 자랐는지 그리고 목덜미 두께라고 하는 뉴럴 튜브 같은 것들을 책정하게 됩니다. 초음파상에서 이상이 없는 거를 보시면 또 마찬가지 그때 피를 한 번 더 뽑아요. 혈액검사상에서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리프티 검사 같은 산모 혈액에서 염색체 이상 소견을 보는 정밀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이 검사는 비급여라서 좀 선택사항이기는 해요. 피 뽑는 김에 같이 검사를 하시기도 하고요. 기본적인 1차 기형아 검사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1차 기형아 검사 15주쯤에 오셔서 한 번 더 체크를 할 거예요. 이때는요 아기가 정말 많이 자라 있어요. 정말 사람처럼 막 움직이고 태동도 좀 빠르게 느끼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마찬가지 아기 괜찮은지 초음파를 볼 거고요. 한 번 더 혈액을 뽑아서 기존에 1차 기형아 검사 때 했던 것처럼 2차 기형아 검사상에서 염색체 이상 소견들이 있는지를 한 번 더 봅니다. 예를 들면 다운증후군, 신경관 결손 같은 것들이요.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은 또 한 달 뒤에 병원을 오시게 됩니다. 이제 정밀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뇌 기형 같은 것들이 없는지, 심장이 괜찮은지, 손발가락도 5개가 잘 있는지, 뼈도 구조가 맞는지, 복부의 장기들도 괜찮은지, 방광이랑 생식기까지 정밀하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초음파를 볼 때는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기 때문이죠. 후기부터는 조금 중요한 게 아기의 생존율이 있거든요. 20주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배가 좀 아프거나 출혈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산부인과 중에서도 분만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봤더니 아기도 잘 보이고요.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하게 되면 임신 후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정밀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분만할 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혈액 검사를 또 한 번 할 거고요. 양수량도 괜찮은지 아기 위치들도 보게 돼요. 아기가 거꾸로 있거나 산모의 골반 상태에 따라서 제왕절개를 할지 이런 계획들도 세우게 됩니다. 35주에서 37주 정도 되면 막달 검사를 하시게 돼요. 현재 내 상태가 괜찮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분만 시의 안전성 때문에 흉부에 대한 엑스레이를 찍거나 심전도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최종 혈액이나 소변 검사 혹은 질 분비물에 감염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기 상태가 괜찮은지 초음파도 보고 NST라고 하는 태동 검사도 하게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게 그냥
러프하게 이 정도로 할 수 있어 라고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건데요. 진료를 보시면서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진료 시기들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을 찾아가서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스케줄에 맞게 잘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산모가 순산할 체질인지도 검사해서 알 수가 있나요? 실제로 산부인과 교과서를 보시면 골반의 뼈 모양을 분류를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운드 쉐입, 오발 쉐입이라고 되어 있고 앞뒤가 좀 긴 그런 모양도 있고 역삼각형 모양인 안드로이드 타입 혹은 완전히 동그란 플랫한 모양도 있다고 해서 산부인과 의사들끼리 얘기가 있기는 하거든요. 산모가 키가 크면 분만을 쉽게 한다. CT를 찍거나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해서 분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애기의 포지션이라던가 산모가 이제 힘을 잘 주는 거라던가 근육의 이완도라던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출산을 잘 할지 아닐지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으로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당이나 임신 중독증 같은 거 걸리는 분들 있는데 그거는 운인가요? 임신 중 당 검사는 보통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진행을 하게 돼요. 이때 혈액 검사를 통해서 임신으로 인해서 나의 당대사에 이상이 생기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임신 중독증이라고 인터넷에 많이 뜨다 보니까 술이나 게임 같은 의존성인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중독이 아니라 임신 중에 당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혈압도 높아지고요. 소변에서 단백뇨가 생기면서 애기랑 산모한테 치명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기는 해요. 이때 당 검사를 통해서 이런 임신 중독증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가족력이나 고령 임신 같은 유전적이나 생물학적인 요인이 리스크를 높이는 거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거고요. 특히 임신 전에 비만도도 중요하니까 너무 체중이 많이 늘어나지 않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 식단들을 잘 해주시는 것이 이런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비영아 검사도 진행을 하는데 오빠가 안 좋게 나와서 막 울적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망이 없는 걸까요? 실제 검사 결과에서 안 좋으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를 확진을 할 수는 없어요. 혹시나 고위험군 판정을 받더라도 나의 나이 때문에 고위험군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이가 만으로 35세가 넘어갔다는 것만 하더라도 염색체 기형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지 다음 증후군입니다. 아기가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하는 그런 확진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때는 다음 단계의 정밀한 검사들이 있어요. 실제로 양수를 천자해서 양수에서 아기의 염색체를 좀 더 정확하게 보거나 산모의 혈액에서 뽑는 니프티 검사들 이런 정밀 검사를 해보면 또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거든요. 결과에 미리 너무 놀라시기보다는 다음 어떤 확진 검사를 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담당 선생님하고 진료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분만을 직접 하지는 않고 있어요.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그 경이로운 찰나를 함께하는 건 분만병원 원장님들이라는 멋진 영웅들의 몫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그 영웅들이 안전하게 아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긴 여정을 무사히 완주할 수 있도록 가장 단단한 토양을 만드는 데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신은 단순히 아이가 생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한 여성의 생애 주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거대한 전환점이니까요. 내 몸이 변하고 일상이 바뀌고 나라는 사람의 세계가 확장되는 그 고귀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검사 결과 수치 하나에 울고 웃기 전에 여러분은 누군가의 엄마이기 이전에 그 자체로 소중한 여성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준비 기간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산부인과 최쌤이었습니다. 안녕!